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오늘은 호흡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호흡기 얘기하면 우선 제일 증상들이 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기침, 뭐 코막힘, 또 가슴이 그렇죠, 가래도 있고. 또 숨쉬기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 그다음에 또 목에도 문제가 올 수 있죠. 목이 아프든지 뭐 이물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흔한 증상은 이제 기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기침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제일 먼저 어디가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기관지. 예, 기관지, 또 폐가 나쁜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꼭 기관지나 폐가 나빠서 호흡기에 문제가 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우리가 기침할 때 꼭 감기 들었을 때만 기침할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꼭 호흡기라 그래서 기관지, 폐에만 문제가 있지 않고 또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기침을 하더라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렇게 세분해서 진찰을 하거든요. 예. 이제 보통 감기가 들 때는 찬바람에 많이 이제 상했거나 찬 기운을 당했거나 이제 이럴 때 감기가 드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몸이 찬데 찬 기운에 이제 손상이 되거나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폐가 문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나쁜 기운을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폐에 사기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선 피부가 이렇게 이제 따끔거리든지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오싹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슴도 답답하고 숨을 쉴 때 이렇게 헐떡거리거나 어깨가 들썩거리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어요. 예. 또 이제 폐가 이렇게 기운이 딸리면 폐 기능이 약해지면 기운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숨을 쉬기 곤란해지거나 그러니까 호흡이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폐에 문제가 오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이렇게 슬퍼해요.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울고 싶어하고 이것도 폐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재밌는 게 보면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이 우울증 잘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기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때 감기가 들어서 이제 약을 드시면 어떤 분들은 금방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한 가지 증상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기침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아무리 약을 드셔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기침이 감기가 아닌데도 기침을 하는 경우에 한의학에서 아까 이제 원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오장육부의 기능을 볼 때 그 어느 장부가 힘이 약해져 있는데 기침을 하면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또 원인을 봐요. 만약에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기침을 하면 심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심장이 기침을 하는 거다. 또 간이 나쁜 경우에는 이제 뭐 간해.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의 그 약해져 있는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찬바람이나 찬 기운에 상했을 때 기침을 하기도 하지만 더운 여름철에 그 뜨거운 열에 손상이 돼도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습한 기운에 손상이 돼도 기침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과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제 체력이 딸려도 기침을 해요. 예. 또 음식을 잘못 드셔서 이제 체기가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의학에서 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적이 있는 분들도 밤에 특징적으로 기침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에 손상이 됐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원인이 다양한 거죠. 예,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기침을 언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밤에만 기침한다는 분이 있고 또 새벽에만 한다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기침약을 쓴다고 치료가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밤에 많이 하시는지 새벽에 많이 하는지 또 뭐 오전에 하는지 오후에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 기침의 원인은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걸 무조건 한두 가지 약으로 이제 기침만 먹게 한다 그러면 그건 치료가 안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달씩 몇 년씩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대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연세가 조금 이제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반가운데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가 드는 것이 대개는 체력이 약해져서 체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에 이제 당했을 때 젊은 분들보다는 손상되기가 쉽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감기가 들었을 때는 감기약을 쓰면 별로 치료 안 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체력을 보충을 해줘서 내가 이제 바깥 기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고 그래야 감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히려 보약을 써드리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예. 이제 전에 70대 초반이 되신 이제 여성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 2년 전쯤에 감기가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뭐 증상이 여러 가지 많으셨죠. 기침, 콧물 뭐 해서 약을 드셨더니 거의 대부분의 증상은 이제 좋아지셨는데 기침만 남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기침을 이제 마저 치료를 하려고 아무리 약을 드셔도 속만 아픈 거예요. 예, 이제 약이 독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속만 아프니까 그걸 이제 못 드시고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기침을 하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침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침할 때 여성분들 이제 소변이 이렇게 찔끔찔끔 새는 분들이 있어요. 방광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요실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기침하면은 이렇게 소변이 찔끔찔끔 새니까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특히 외출할 때.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기침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나갈 때는 옷도 색깔도 신경을 써서 진한 거 입어야 되고 뭐 조심을 되게 많이 하시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죠. 또 이분은 이제 기침을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핑 돌고 어지러울 때도 있으시고 그래서 또 빈혈인가 하고 이제 약을 잡수는데 속이 쓰려서 이제 그것도 못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으신데도 치료가 잘 안 되시니까 이제 오셔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약을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감기는 지나간 거고 기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기침이 나오는지 이제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70이 넘으셨다는 얘기는 모든 기능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시는 때잖아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70이 넘으면 비장 기능이 약해지는 때로 봐요. 70세 이제. 그래서 이분은 아까도 이제 약을 드시면 속이 쓰리다,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거든요, 원래. 그런데다가 또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면 비장 기능이 약해지는 때라 했어요. 비장은 소화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때에 당하셨으니까 더 힘드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약을 썼을 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지러우신 것도 기운이 딸리니까 이렇게 기운을 쭉 맑은 기운을 올려주는 힘이 약하신 거예요. 이제 영양 물질을 진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액을 쭉 끌어올리는 힘이 약하고 기운이 딸리고 이러니까 자꾸 기침하면 이제 힘이 없어서 소변도 새고 이러죠. 이런 분들이 소변 샌다고 요실금 치료한다고 치료가 잘 되겠어요? 아니죠. 우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침을 치료를 해드려야 요실금 증상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에도 원인에 따라서 선후가 있는 거죠. 뭘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약을 쭉 드시니까 기침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소변이 덜 새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 기침의 원인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예,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침을 그렇게 치료해드렸는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위장에 문제가 있어도 체기가 있어도 기침을 하고 기운이 딸려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기침을 해요. 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보면 기침이라는 거는 폐 기능 이제 몸속의 이물질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기전에 의해서 기침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보면요 여기 가슴하고 목에는 화가 잘 쌓이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자극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한 분은 40대 후반이 되신 이제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몸도 마르고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이제 인상 쓰는 것처럼 얼굴 이렇게 찡그리고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마음이 후덕해 보여요? 아니죠. 예민해 보이잖아요. 벌써 딱 보기에도 아, 이분 참 예민하시겠네 이랬는데 이분도 이제 무슨 평상시 생활하다 스트레스 받을 일만 생기면 목이 이렇게 꽉 막히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목이 간질간질하기도 해서 기침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한참 하고 나면 또 목도 이제 이렇게 따가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도 가끔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도 뭐 다 정상이고 그리고 기침을 하는 것도 원인을 못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으면 숨찬 증상도 같이 생긴대요.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어지시고 하는데 이분은 뭘 하고 계시냐면 본인이 천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침하고 숨이 차면 다 천식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천식약을 드시고 1년 정도 드시고 계시는데 별로 좋아지는 게 없죠. 그 천식이 아닌데 천식약을 먹으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일시적으로 기침만 조금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약 안 먹으면은 다시 또 기침을 하게 되고 숨이 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치료를 하는 약을 먹으면서 몸이 스스로 힘이 생겨서 좋아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치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치료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뭐 걱정거리도 없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이제 아주 편안한 만화님인데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아내니까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원인 모르면 신경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성이니까 편안하게 생활해라 그러는데 와서는 자기는 편안하니까 뭐 신경성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뒷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남편하고 아이들이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인대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시간을 재고 있다가 조금씩 늦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오면 잘해줘야지 하고 있다가도 얼굴 보면 이제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왜 이제 왔냐 뭐 이러겠죠,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목이 막 이렇게 아파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기침 연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 아까도 이제 천식약 드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한번 받고 나면 며칠씩 잠을 또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또 가끔 수면제도 드시고 약도 이제 이것저것 드시지만 그런 분들을 수면 불면증이라고 치료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이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병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막 걱정거리 많고 화를 낼 일이 많고 이럴 때 화병 걸린다고 생각하시지요? 맞나요? 예. 근데 우리가요,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화라든지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꼭 걱정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는 다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일종의 화병인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인정을 안 하죠. 나는 세상에 나처럼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없고 식구들만 때 맞춰서 잘 들어와 주면 일이 없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왜 그렇게 집착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기 원인도 알고 있고 치료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거 편안하게 풀어버리면 그런 거 기침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말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의 문제점은 뭐 진맥 안 하더라도 벌써 아, 이분은 문제점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맥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확진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재밌어요. 본인은 아주 힘들어서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서 정말 안타깝죠. 가족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마가 예민하면 아이들도 같이 예민해지기가 쉽거든요. 이분은 천식도 아니고요, 불면증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지럽다고 빈혈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그려볼게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땅 밑에는 뿌리도 있고, 그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가지도 뻗어 있고, 잔가지도 있고, 굵은 가지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기침하잖아요. 또 목이 갑갑하게 막히는 것 같잖아요. 목이 그건 이제 한의학에서 매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어지러워요. 이제 본인은 빈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현훈, 어지럽죠. 거기다 잠을 못 자요. 불면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분의 욕이 숨겨 있는 거는 화예요. 스트레스. 예. 그러면 예, 그렇죠. 이 뿌리에 해당하는 걸 해결해 주면 이게 다 같이 좋아지는 거지. 불면증이라고 하고 어지럼증, 뭐 목에 뭐 걸렸다, 기침한다. 이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 근본 뿌리를 찾아서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몸이 좋아진다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약을 쭉 드시고 한참 후에 오셨더니 딴 사람 같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찌그리고 왔던 얼굴이 전 딴 분인가 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 예,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 화가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우리 몸의 기상도 역할을 해요. 몸속의 상황이 좋아지면 얼굴이 색깔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특히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들은 얼굴을 딱 보면 치료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기침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제 50대 중반 되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이렇게 와서 진찰실에 앉아 있는데 책상에다가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힘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까요? 벌써 앉아 있는 자세도 힘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말소리도 쬐끄맣고 조심조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앉아 있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은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숨이 중간에 한 번씩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숨 쉬듯이 한 번씩 심호흡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생활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도 힘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재밌는 게 자기는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운동도 할 수가 없어서 속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낮에 낮잠을 한 번씩 자고 나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힘이 이제 그런 분들 아마 여기도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없으세요? 예, 몸이 체력이 딸리는 분들은요 낮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끔 잠을 자다 가위에도 눌리고, 그러면서 이분의 가장 이제 불편해하는 증상은 숨을 쉬기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기침을 하는데 마른 기침을 조금씩 하는데 기침을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진대요. 그래갖고 가서 누워야 돼요. 기침 몇 번 하면. 그 정도로 힘이 약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천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신약도 먹이고 이런 적이 있는데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기운만 더 지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소화기도 아주 약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원인 근본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뭐 숨이 안 쉬어진다, 한숨을 쉰다. 이거는 이제 뭐가 쌓여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한숨 쉬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 화가 뭉쳐서 한숨 쉬시는 분들도 하지만 이분은 힘이 들어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많이 넣어주려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우면 가위도 눌리고, 그죠? 일어나기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그 기침도 하고. 그럼 이건 천식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소기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기증. 기운이 적단 말이에요. 조금밖에 없어요. 기운이. 그러니까 뭐든지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약하고 이제 기능이 약해져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운동하면 큰일 나시는 거죠. 가뜩이나 체력이 부족한데 그걸 더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몸을 더 망가뜨리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침을 하고 숨쉬기 힘들고 이렇더라도 그 체력을 보충하는 약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서 잘 잡숫게 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운 내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잡숫게 해드리고 소화기가 좋아지니까 기운이 나면서,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도 힘드니까 조심하셔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천식하면은 다들 숨차고 기침하고 이러면 천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동의보 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폐가
찬 기운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숨이 차면서 코를 벌렁거리기도 하고 또 입을 벌리고 숨을 쉬기도 하고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몸이 흔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침을 하더라도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거나 이제 몸이 흔들리지 않으면 천식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기증도 사실은 천식으로 보면 안 되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천식 비슷하지만 사실은 천식하고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이제 천식을 치료하는 강한 약을 써주면 이분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 소기증은 기운이 부족한 거니까 자꾸 보하는 기운을 보충하는 그런 약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여기 뭐 뿌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뿌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요새 보면 이제 그 차츰 그 환자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폐결핵이 있어요. 한동안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하다가 요새 보면 이제 조금씩 그 결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제 결핵인 경우에는 대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력이 많이 딸린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요. 왜 걸리겠어요? 이 공기 중에는 수많은 균이 떠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결핵에 걸려야 될 텐데 걸리는 사람만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서 균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균에 감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균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결핵약이 상당히 독하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결핵 치료를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허약해져 있어요. 소화기도 완전히 망가져 있고 이제 강한 약을 오랫동안 먹이니까.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균을 죽이는 약을 쓰니까 약이 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균을 쫓아다니면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균을 다 죽였어도 사람은 아주 허약해지는데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내 몸의 힘을. 그래서 균이 들어왔어도 얘네들이 살지 못하고 자멸하도록 치료를 해요. 되게 보약을 써줘요. 예, 그렇게 하면 기운이 나고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몸도 손상되지 않고 결핵도 잘 치료가 되죠. 아까 이제 제가 천식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천식 같은 경우에도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찬데 손상이 되고 찬 음식 많이 먹고 이래도 이제 폐기가 손상이 돼서 천식이 올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더운 기운에 손상이 돼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습한 기운,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잘못 먹어서 체한 기운이 자꾸 쌓여도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기침 원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 체질에 따라서 천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도 다르고 또 남자분들 여기도 이제 저기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한 분 계시는데 남자분들 중에 얼굴이 벌겋고 이렇게 배가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숨차하면은 천식인 줄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사실은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고 그거는 밑불이 현찮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아랫배 쪽에 이제 단전 부위에 거기 이제 불기운이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은 그래야 건강하신 거고 힘도 좋은 건데 거기 이제 아랫배가 찬 분들은 불기운이 약하면 숨이 차고 이렇게 기운이 딸려서 끌어올려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건 천식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진찰을 잘 해서 오히려 그럴 때는 불기운을 넣어주고 콩팥기운을 좋게 해주고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훨씬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그 기침하고 천식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제가 궁금하신 점 해결을 같이 해드릴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본 뿌리를 꼭 알아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의학의 장점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궁금하신 분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이쪽 먼저 하실까요? 예, 예,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기만 오면 네. 목이 그렇게 편도가 그렇게 약한지 그렇게 편도가 그렇게 많이 쓰고 네. 막 열이 그렇게 많이 열이 나요. 많이 나시고요. 예, 네. 예. 그리고 기침도 많이 하세요. 예. 기침도 나고 예. 감기를 좀 자주 걸리세요?
예, 그래, 좀 자주 와요. 자주 걸리시죠. 예, 예. 연세가 죄송하지만 예? 어느 몇 저 한 학년이세요? 6학년이에요. 6학년이세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오른손 먼저 보시고. 네. 이쪽 왼손 보시고요. 젊으셨을 때도 많이 걸리셨어요? 감기가? 아니요. 안 그셨죠? 예, 예. 이런 환절기에 네. 좀 자주 와요, 감기가. 예. 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이제 목이 편도가 많이 부으시고 열도 나고 기침도 하시고 이제 이러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진맥을 해드린 분은 원래는 그렇게 약한 체질을 가진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젊으셨을 때도 감기 많이 드셨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잠깐 뺐네요. 기후에 적응이 안 될 때도 기침제 잘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몸에 열이 있어도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잡수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미각이 발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음식을 하면 아주 간을 잘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위장 기능이 이제 튼튼한 분야에 속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젊으셨을 때는 이제 위장 기능이 튼튼해서 잡수는 것도 잘 잡수고 아마 가족들이 참 행복하신 분일 건데 미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비위 기능이 튼튼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그 면역력도 강하고 그러셨겠지만 60이 넘으셨다는 얘기는 아까도 이제 제가 70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잠깐 지울까요? 60이 넘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심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기능 60은 이 심장 기능은 우리 몸에서 이제 엔진 역할을 하고 중요하게 이렇게 기능도 조절하고 하는데 직접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몸에 이분은 열이 좀 잘 쌓이는 편에 속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열증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후덕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걱정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경 별로 안 쓰고 그러실 것 같이 생기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에요. 왜? 책임감이 강한 분이거든요. 내가 할 일은 죽어도 해야 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면 화가 여기 잘 쌓이게 되고 제가 아까 가슴하고 목은 화가 잘 뭉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기침이 올 수도 있고 감기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위장에도 열이 잘 쌓이고 또 심장이 약해지는 때가 됐고 하니까 여기 목 있는데 화가 잘 뭉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도가 잘 붙든지 또는 임파 같은 데가 붙든지 열이 나든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활하실 때 조금씩 몸을 좀 아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타고났다는 분들은 잘 잡숫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면 거기가 이제 약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발달한 곳은 자꾸 쓰거든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과식도 잘 하시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해야지 속이 편안한 분이거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음식도 이만큼씩 해서 누구 논아줘야지 좋고 이런 분이에요. 이제 그게 되게 이거는 좀 양명형에 속하는 분들이 위장 기능이 튼튼한 분들이 꽤 넉넉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감기가 드셨을 때에도 감기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위장 기능을 좀 조절하는 그런 치료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를 조금씩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위에 열이 잘 쌓이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적게 해야 이제 기침 같은 것도 덜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든 분들한테 사실은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예, 저녁 많이 드셔서 좋을 거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평상시에 찬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환절기 때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기후에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찬 음식이라든지 날거라든지 이런 거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예, 예. 또 다른 분 누구 어느 분 하실까요? 아니 뭐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코가 막히고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래가 조금씩 낍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가래가 잘 뱉어지세요? 예, 그렇진 예, 않죠. 조금씩 끼고 바이트는 안 지고. 그렇죠. 그냥 그렇습니다. 갑갑하죠. 네, 예, 갑갑한 예, 예. 상태입니다. 제가 진맥해 드릴게요. 네. 예.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 때 더 심해요. 1년 내내 그래요. 환절기가 좀 환절기 심한가. 예. 그리고 손에 땀이 좀 네. 아, 이분은 긴장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왼손 보시고요. 이제 이러면은 뭐 저기 다한증이라 그러면서 뭐 수술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우선 저기 이제 저기 이분이 불편하신 아침 저녁에 코가 많이 콧물이 흐르고 맑은 콧물이요? 탁한 콧물? 네, 맑은 콧물. 맑은 콧물. 네. 이제 그거는 뭐 보통은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특히 뭐 환절기 때 더 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얘기도 이제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는데 내가 그 기후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이면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낮아지는 때예요. 제일 기온이 낮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 네. 그렇잖아요. 새벽이 그때는 이제 바깥 기온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몸이 찬 기운이 있는 분들은 그때 더 심해지는 거죠. 이분 아랫배 굉장히 찬 분이에요. 네. 얼음 덩어리 같이 네. 찬 분이에요. 그리고 손에서는 땀은 나는데 손이 굉장히 차요. 물론 땀이 난다는 얘기는 체온을 자꾸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땀 나는 사람들은 몸이 뜨뜻하지 않아요. 차져요. 네, 네. 보통은 더우니까 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걸 36.5도 맞춰주려고 땀을 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찬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 네. 본인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콧물이 막 나오는데 이분은 거기에다가 그 알러지성 비염으로 여기 가래가 끼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끼는 거예요. 아, 이분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기 쉬워요. 그리고 네. 이분이야말로 심장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아.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잘 받고 자극을 크게 받아요. 긴장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네. 보면 손에 땀이 흥건하게 나거든요. 예.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맥 보면서도 다한증이라고 수술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한증 수술하는 게 여기 땀샘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요, 일로 나와야 될 땀이 못 나오니까 어디 다른 데로 나와요. 겨드랑이, 아, 가슴, 뭐 그렇구나. 그리고 네. 얼굴이 벌겋게 되고 막 가슴 네. 두근거리면서 답답하고 그건 더 큰 병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하시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건 네. 말씀드린 거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콧물이 자꾸 나고 가래가 끼고 그러는 거는 요 가래 끼는 거는 흔히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가 목 뒤로 넘어가서 가래가 낀다. 이분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 화가 쌓여서 가래가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여기도 그 나뭇가지에다 매끼라고 써놓은 적이 있는데 기운이 화가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는 가래가 많이 껴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뱉어지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조금 뱉어지거나 느낌에만 여기 갑갑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이 여기 그러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제 자꾸 그리고 과식 폭식하기 쉬워요. 이런 분들이 안 먹다가 몰아서 먹고 이러기 쉬워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의 법도라는 말을 하는데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게 이제 생활의 법도를 지켜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드시지 마셔야 되고 여기 다 뭐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과식 폭식하지 마셔야 돼요.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몰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 위에 열이 더 쌓여요. 여기 손에서 땀이 저렇게 나는 건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 기운은 또 일로 올라가서 코는 이렇게 콧물은 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누구나 100% 좋게 건강하게 타고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그 사계절에 맞춰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면 벌 받아요. 그게 병나는 거죠. 예, 벌 받죠. 잘났다고 막 혼자 이제 저기 추운 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양말 안 신고 요새 아가씨들 맨발로 구두 신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벌 받아요. 병나거든요. 또 딴 얘기지만 그래서 요새 난임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안타까워요. 여자들이 의복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지금 이상한 대로 얘기하려는데 그래서 이제 늘 좀 보온도 잘 하셔야 되지만 스트레스를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좀 몸도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해주시고 마음도 자꾸 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비염이라고 치료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네. 이분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맑은 기운 올려주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 누구 계시나요?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요 네. 선생님한테 좀 질문할 게 뭐냐면은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너무 숨이 차가지고 숨이 많이 쉬었다 차시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세요. 지금 지하철도 좀 웬만한 높은 지하철은 쉬었다 올라가게 아유, 되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좀 선생님한테 좀 자세히 예. 뭐 이렇게 숨만 차고 가슴만 답답하신 거고 다른 증상은 좀 없으시고 기침도 좀 기침도 좀 나오고요. 하시고요. 예. 선생님 연세가 우선 어떻게 되세요? 저 60대 초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그러시고 지금 뭐 병원에서 치료는 안 해보셨어요? 병원에 좀 한번 가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저 해소 그런데 예. 아, 하는 약을 좀 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좀 좋아지시던가요? 뭐 별로 좋아진 걸 예.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진맥을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네. 왼손 보시고요. 네. 왼쪽 보시고. 네. 선생님 허리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네. 우선 제가 매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네. 우리 몸은 자기 나이에 맞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60대라고 제가 아까도 이제 60 하면 심장 기능이 약해질 때라고 써놨고 50은 이제 간 기능, 60은 심장, 70은 비, 80은 폐, 90은 콩팥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타고난 거를 계속 썼잖아요. 지금 60년을 쓰셨으면 이제 심장이 힘들어지는 때가 돼서 조금씩 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조심을 더 하셔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 얼굴이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계세요.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배가 조금 나오셨어요. 예, 아예 아닙니다. 이제 그 체격은 우리 처사님이 그 몸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지만 그 체격 대비 그러니까 누구보다 배가 더 나오고가 아니에요. 한의학은 기준이 나예요. 내 전체적인 비율 속에서 어디가 더 발달을 했고 이제 덜 발달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우선 붉으시다. 그다음에 아랫배가 좀 나오시.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어요? 저기 밑불이 현찮으면 천식 비슷한 증상이 온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 처사님이 그러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젊으셨을 때도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차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차게 타고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여기에 해당하니까 더 그 증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맥을 보면서 이분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신가를 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답답하면 우선 심장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천적으로 약한 분은 당연히 뭐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또 숨이 찬 증상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처사님은 그렇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이제 체력도 많이 딸려지셨고 나이도 그렇고 이제 밑불이 현찮아지신 그런 나이에 도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실 때 이제 명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한의학에서 그 밑불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처사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좀 굉장히 부지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훨씬 넘쳐서 쓰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시면서 체력도 굉장히 약해지시고 제가 또 맥을 보면서 허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허리 쪽이라든지 이런데 허리 다리가 좀 약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힘이 약해지시지 않도록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은 뭐 이렇게 계단 오르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산책하고 스트레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는 건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아까 여기 앞에 말씀드린 분들하고 똑같이 찬 음식 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붉으시다 그래서 열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허리 아래쪽이 찬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걸 화를 내려주는 힘이 약해서 얼굴은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이분이 진짜 열이 있어서 붉은지 사실은 기운이 딸려서 밑으로 화를 내려주지 못하니까 붉은지 요것도 잘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가슴이 답답한 게 심하실 때는 이제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번 가까운 댁에 근처에 이제 한의원 가셔서도 한번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무리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예.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중용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나치는 건 오히려 모자라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모자라게 하고 사는 것도 나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예.